새벽 2시 캐나다 임산부 앤 로렌스가 비행기 안에서 의식을 잃기 시작합니다. 기장의 외침 한국 인천으로 간다. 단 45분 한국의 공항병원 시민이 만든 기적. 이 이야기는 한 아이의 탄생이자 한 나라의 품격을 증명한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앤 로렌스입니다. 제가 경험한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2023년 11월 15일 새벽, 저는 토론토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982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신 34주 차였고 남편과 함께 한국 출장을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태평양 상공을 지나던 그 순간 제 배에 날카로운 통증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단순한 일시적 통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졌어요.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로 말이죠. 남편 존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어요. 괜찮아요? 승무원을 불러줄까요? 저는 괜찮다고 고개를 젓다가 갑자기 더 강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존이 바로 승무원 호출 버튼을 눌렀고 한국인 승무원이 달려왔죠.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마자 그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금 바로 의사 승객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정하세요.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의료진이 계시다면 객실 승무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한국인 산부인과 의사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진찰하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조산 징후가 보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해요. 그 순간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태평양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기가 위험하다는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죠. 기장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인,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인천공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을 믿으셔도 돼요. 비행기가 급히 방향을 틀었어요. 승무원들이 모두 저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담요를 가져다 주고 물을 주며 계속 상태를 확인했죠. 그런데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제가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에는 이미 구급차와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밤하늘 아래 번쩍이는 응급등이 제게는 희망의 빛처럼 보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한국 의료진이 올라탔습니다. 빠른 손놀림으로 제 상태를 확인하더니 바로 들것으로 옮겼어요. 그 순간의 혼란스러움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산모 상태 어떻습니까? 태아 심박수 체크했나요? 의료진들이 빠르게 서로 소통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전쟁터에서 훈련받은 군인들 같았죠. 저를 구급차로 옮기는 동안에도 계속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제가 물었어요. 제 아기는 괜찮나요? 간호사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게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안정감을 느꼈어요. 인천길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환히 켜져 있었고 의료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단 45분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영어를 이해하는 분도 계셨지만 의학 용어나 세부적인 상황을 설명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통역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그때 한 분이 나타났어요. 라흐마라는 몽골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자마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앤님. 제가 통역을 도와드릴게요. 의료진과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흐마님 덕분에 저의 상태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었어요. 통증의 정도, 증상의 변화, 제가 느끼는 모든 것을 의료진에게 전할 수 있었죠. 그 순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확인하더니 말씀하셨어요. 즉시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합니다. 태아의 상태가 위험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직 36주도 안 됐는데 아기를 낳아야 한다니. 남편 존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을 거야. 여기 의료진을 믿어보자.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밤하늘의 별들이었습니다. 그 별들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곧 만날 거야. 수술실에 누워있을 때의 그 무력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졌지만 제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낯선 나라의 병원에서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 아기의 생명이 달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깨어났을 때 보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술실 안에는 정말 많은 의료진이 있었어요. 산부인과 의사님뿐만 아니라 마취과 소아과 신생아 중환자실 팀까지 마치 작은 군대 같았죠. 라흐마님이 제 곁에 앉아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고 하세요. 김 교수님이라고 소개받은 주치의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태아의 심박수가 불안정해요. 조금 더 지연되면 위험할 수 있어서 지금 바로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으니 믿어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기가 너무 작지 않나요? 34주밖에 안 됐는데요. 우리 병원의 신생아중 환자실은 28주 아기도 성공적으로 돌본 경험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자 의료진들의 움직임이 또 달라졌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면서도 서로 완벽하게 협조하고 있었죠. 혈압 안정적입니다. 태아 심박수 체크 중, 수술 부위 소독 완료.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긴장되지만 동시에 안심도 됐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제 아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수술 중에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태아 심박수 저하, 급히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라흐마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의료진이 다 처리하고 있어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몇 분간 정적이 흘렀고 그 시간이 몇 시간 같이 느껴졌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 교수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왔어요. 아기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실망과 걱정이 동시에 엄습했죠.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만 보였어요. 신생아 중환자실 팀 투입하세요. 산소 포화도 확인 중, 체온 유지 최우선. 이런 소리들이 들리면서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내 아기가 살아있긴 한 건가? 정말 괜찮은 건가? 아기가 울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신생아 중환자실 팀이 재빠르게 아기를 옮겨가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건 의료진들의 등뿐이었어요. 심폐소생술 시작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지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셨나요? 제 아기가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라흐마님이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어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30초가 지났어요. 1분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무 소리도 없었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정확히 40초 후에 작지만 선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작고 약한 울음소리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렸어요. 제 아기가 살아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울었어요. 아기가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호했어요. 그 순간 수술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안도의 한숨이 여기저기서 나왔죠. 저도 모르게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기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남자아이예요. 2.1kg이고 건강해 보입니다. 간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비록 작은 몸이지만 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의료진들이 아기를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기기 전에 잠깐 보여주셨어요. 정말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작은 가슴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인큐베이터에서 며칠 더 지켜봐야 하지만 예후는 좋습니다. 다행히 폐 기능도 안정적이에요. 김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이동하면서 생각했어요. 단 45분 만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태평양 상공에서 시작된 위험한 상황이 한국의 빠른 대응으로 해결됐죠. 남편 존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당신과 아기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정말 기적 같아요. 맞아요.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적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걸 잊을 수 없어요. 기장님부터 승무원, 관제탑, 구조대, 의료진까지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여준 덕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아기를 만나러 신생아 중환자실로 갔어요.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작은 생명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이 아이의 이름에는 한국에 대한 감사를 담아야겠다고요.
수술 다음 날 아침 저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제 아기를 처음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작은 몸에 연결된 수많은 선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작은 가슴을 보며 안도했죠. 아기 상태는 어떤가요? 제가 간호사님께 물었어요. 34주 조산아치고는 정말 건강해요. 호흡도 안정적이고 몸무게도 꾸준히 늘고 있어요. 간호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병원 직원들이 하나둘씩 제게 안부를 물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간호사님뿐만 아니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말이죠. 어제 그 외국인 산모님이시죠? 아기는 건강한가요? 처음엔 당황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와 제 아기를 신경 써주시다니. 심지어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저에게 손짓과 표정으로라도 관심을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일하시는 박 어머니라는 분이었어요. 매일 저희 병실에 따뜻한 미역국을 가져다 주셨죠. 산후조리가 중요해요. 이거 드시고 기력 회복하세요. 라흐마님이 통역해 주셨어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한국에는 낯선 외국인도 가족처럼 챙기는 문화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박 어머니는 매일 오셔서 제가 음식을 다 먹었는지 확인하고 가셨어요. 회복이 계속되면서 저는 아기에게 줄 이름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존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떠오른 이름이 있었어요. 한별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한별요? 무슨 뜻이에요? 라흐마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별이라는 의미예요. 정말 예쁜 이름이네요. 그렇게 제 아기는 한별이가 됐어요. 한국에서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요. 병원 직원분들에게 이름을 알려드리니 모두들 기뻐하셨어요. 한별이라고 했어요. 정말 예쁜 이름이네요. 며칠이 지나자 한별이는 점점 건강해졌어요. 인큐베이터에서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고 제가 안고 수유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났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기적같이 느껴졌어요. 다음 주 정도면 퇴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김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2주 만에 한별이가 집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캐나다로 돌아가야 하는데 신생아와 함께 장거리 비행이 가능할까요? 김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 달 정도 더 한국에 머물러서 아기가 더 안정된 후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때까지는 정기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달 더 한국에 머물기로 했어요. 그 한 달이 제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한국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별이의 탄생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한국 언론에서 단신으로 보도됐는데 점차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됐죠. 캐나다 산모, 태평양 상공 응급 상황 중 한국서 무사 출산.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냥 작은 뉴스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라흐마님이 저에게 보여준 건 정말 놀라웠어요. BBC에서 당신 이야기를 다뤘어요. 라흐마님이 태블릿을 보여주셨어요. 코리어즈 스카이 마이너스 하이 레스큐 하우 코리언 메더컬 시스템 세이브드 리브즈 앳 35,000 피트. 제목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BBC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뤘다니요. 기사를 읽어보니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과 빠른 대응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엔 CNN, 로이터, AP통신까지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캐나다 총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총리께서 한국 의료진과 관련 기관에 감사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이렇게 큰 화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인천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별이에게 명예시민증을 드리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명예시민증이요? 네, 한별이가 인천에서 태어났고 이 사건이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해서요. 시청 담당자가 설명해 주셨어요. 시상식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인천공항공사, 인천길병원, 구조대 분들까지 모두 참석하셨어요.
그날 제가 받은 환영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한별이가 한국을 사랑하는 첫 번째 글로벌 시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인천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의료진분들의 반응이었어요. 인터뷰에서 김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환자의 국적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의료진의 사명이니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 덕분에 한별이가 살 수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소셜미디어에도 정말 많은 응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한별이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다. 아기와 산모 모두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들을 보며 느꼈어요. 한별이가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아이가 또 있을까 싶었어요. 한별이가 태어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을 때 저희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별이의 첫 돌을 한국에서 맞이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기도 했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예상치 못한 환영을 받았어요. 1년 전 저희를 구해준 구조대원분들, 병원 관계자들, 심지어 승무원분들까지 나와 계셨어요. 한별이 엄마. 어머, 한별이 정말 많이 컸네요. 한별이를 안고 있던 제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1년 전 그 비상 상황에서 만났던 분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한별이를 맞아주는 모습에 감격스러웠죠. 특히 1년 전 저를 구급차에서 돌봐주셨던 김구사대원님이 다가오셨어요.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네요. 한별이도 정말 씩씩하고요. 한별이가 그분을 보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물론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뭔가 익숙한 듯 편안해 보였거든요. 인천 길병원에 갔을 때는 더욱 놀라웠어요.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간호사님들이 모두 나와서 한별이를 맞아주셨어요. 1년 전 인큐베이터가 있던 자리를 한별이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가 한별이가 처음 생활했던 곳이에요. 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2주를 보냈죠. 한별이가 인큐베이터를 신기하게 바라보더니 손으로 만져보려고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김 교수님도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한별이를 봐주셨어요.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랐네요. 1년 전 그 작은 아기가 이렇게 튼튼해지다니. 그리고 깜짝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한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퇴원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은 사진 앨범이었어요. 의료진분들이 틈틈이 찍어두신 사진들로 만든 거였어요. 이 앨범은 한별이가 커서 자신의 탄생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준비한 거예요. 그 앨범을 받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인큐베이터 안에 작은 한별이부터 점점 건강해지는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거든요. 의료진분들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어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는 박 어머니가 특별히 준비해 주신 미역국을 먹었어요. 1년 전에 산후조리용으로 만들어준 바로 그 미역국이에요. 한별이도 이유식으로 준비해 주신 호박죽을 잘 먹더라고요. 박 어머니가 한별이를 안아주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할머니와 손자 같았어요. 마지막 날에는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특별한 기념 촬영을 했어요. 1년 전 비상 착륙했던 바로 그 활주로에서요. 공항 직원분들, 의료진, 구조대원들이 모두 함께했어요. 한별이가 그날 처음으로 가가라고 말했어요. 아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려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죠. 한별이가 가장 먼저 배운 말이 감사 인사네요. 누군가 말씀하시자 모두들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별이에게 한국은 단순히 태어난 곳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시작된 삶의 터전이라는 걸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저는 한별이와 함께 인천 바닷가에 앉아 있었어요. 1년 전 이 하늘 위에서 위험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많은 생각을 했죠.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연락을 받았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산모 안전 포럼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온 거예요. 한별이의 사례가 국제적인 응급의료 프로토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제네바에서 열린 포럼에서 저는 한별이의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45분의 기적,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의료진의 협력이라는 제목으로요.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스템과 마음이었어요. 발표를 마치자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 나라의 의료진과 정책 담당자들이 한국의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죠. 특히 캐나다 보건부에서는 한국의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로 했어요. 한별이 사례를 통해 배운 점들을 캐나다 의료 시스템에 적용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한별이가 5살이 되던 해 제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나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나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고마워요. 하고 싶어요. 그래서 토론토의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말부터 시작했죠. 한별이가 10살이 됐을 때는 직접 한국어로 편지를 써서 김 교수님께 보냈어요. 물론 문법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죠. 김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한별이에요.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중에 커서 한국에 가서 직접 인사드릴게요. 김 교수님께서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한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그때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별이는 약속을 지켰어요. 18살이 된 지금 연세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가기로 결정했거든요. 엄마, 나는 한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나를 구해준 의료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별이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느껴요. 그날의 기적이 단순히 한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요. 지금도 가끔 한별이와 함께 그날을 떠올려요. 태평양 상공에서 시작된 위험한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 말이에요. 한별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한 청년이 됐어요. 키도 크고 똑똑하고 친절한 아이로 자랐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요. 엄마, 나는 한국에서 태어난 게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그곳 사람들의 따뜻함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요. 45분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한별이를 통해 미래로 이어질 거예요. 한국에서 받은 사랑과 감동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으니까요. 이제 한별이가 한국에 가서 새로운 꿈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한별이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만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한별이는 약속을 지켰어요. 18살이 된 지금 연세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가기로 결정했거든요. 엄마, 나는 한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나를 구해준 의료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별이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느껴요. 그날의 기적이 단순히 한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요. 지금도 가끔 한별이와 함께 그날을 떠올려요. 태평양 상공에서 시작된 위험한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 말이에요. 한별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한 청년이 됐어요. 키도 크고 똑똑하고 친절한 아이로 자랐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요. 엄마, 나는 한국에서 태어난 게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그곳 사람들의 따뜻함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요. 45분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한별이를 통해 미래로 이어질 거예요. 한국에서 받은 사랑과 감동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으니까요. 이제 한별이가 한국에 가서 새로운 꿈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한별이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만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한별이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을 맞아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보고 있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날의 경험이 당신과 한별이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정말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생명을 구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따뜻함과 시스템의 완벽함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이었거든요. 한별이가 어릴 때는 매년 11월 15일마다 특별한 날로 보냈어요. 생일도 아니고 어떤 기념일도 아니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소중한 날이었거든요.
그날이 되면 한국 음식을 해먹고 김 교수님과 간호사님들께 안부 인사를 드리고 한별이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엄마,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한별이가 어릴 때 자주 물어봤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안심이 됐어.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 한별이는 자신의 탄생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특히 인큐베이터 앞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제일 좋아했죠. 토론토에서 살면서도 한국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 총영사관에서 한별이의 성장 소식을 지켜봐 주셨고, 매년 추석이나 설날에는 한국 전통 음식을 함께 나누는 행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한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학교에서 생명을 구한 영웅들에게 감사 편지 쓰기 숙제가 나왔는데 한별이가 자신을 구해준 모든 분들께 편지를 썼거든요. 기장님, 승무원분들, 관제사분들, 구조대원분들, 의료진 모든 분께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대한항공 기장님은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한별아,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그날의 판단이 옳았다는 걸 확신해. 언제나 내 편에서 응원하고 있단다. 간호사님들은 한별이가 어릴 때 찍은 사진들과 함께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작은 천사가 이렇게 멋진 청년으로 자라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한별이는 더욱 한국어 공부에 열중했어요. 언젠가는 직접 만나서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한별이는 의료봉사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토론토의 한인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거기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한별아,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한국의 따뜻함을 몸소 경험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으니 말이야. 한 할아버지께서 한별이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을 들은 한별이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됐어요.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한별이가 연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됐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18년 전 그 작은 생명이 이제 자신만의 꿈을 펼치러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출발 전날 밤 한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는 한국에서 단순히 공부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께 직접 인사드리고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별이는 정말 특별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동안 의료 봉사활동을 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연구도 하겠다고 했어요. 인천공항으로 떠나는 그날, 토론토 공항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한별이를 배웅해 주었어요. 한국 총영사관 분들, 한국어 선생님, 의료봉사 동아리 친구들까지 말이에요. 한별이가 한국에서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오길 바라요. 꼭 건강하게 돌아와요. 이런 따뜻한 인사들을 받으며 한별이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8년 전 저와 남편이 응급 상황으로 돌아온 그 노선을 이번에는 꿈을 안고 떠나는 거죠. 지금 한별이는 한국에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매주 영상 통화를 하는데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즐겁다고 해요. 특히 김 교수님과 간호사님들을 다시 만났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김 교수님이 저보고 정말 많이 컸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순간 저도 울컥했어요. 한별이는 지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 멘토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학생들에게 의사가 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별이는 지금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어요. 한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의료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요. 국경을 넘나드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싶다고 해요. 엄마,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런 한별이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확신해요. 그날의 45분이 정말로 기적이었다는 걸요. 단순히 한 생명을 구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